제4단계는 6세부터 11세의 잠복기입니다. 심리 사회적 위기는 근면성이냐 열등감이냐입니다. 아동이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협동하면 근면성이 발달하지만 가정과 학교에서 또래와의 놀이와 학습에서 무능력감을 경험하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때 부모나 교사의 역할은 아동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아이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실수를 비난하지 말고 실수도 경험이라고 말해주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 아내가 할머니로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손주에게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합니다. 손주가 그림을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모습에 감탄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아동이 익혀야 하는 덕목은 유능입니다. 제5단계는 청년 초기입니다. 심리 사회적 위기는 정체감이냐 정체감 혼란이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과 직업적 목표의 설정을 통하여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미래의 성인 역할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모는 이 시기에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방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보호가 항상 자녀의 곁에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고1 시기를 트랜지션 이어라고 하며 학교를 쉬고 자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일주일에 2차례씩 인턴 경험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대학 입시에 대한 강박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자녀가 익혀야 할 덕목은 충실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발달 이론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2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이론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버지의 역할을 훨씬 잘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나름대로 잘 키웠지만 이런 심리사회적 이론은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이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쉽게 설명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에 바쁜 부모들은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지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녀 위험을 나중에 큰 돈으로 막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단계까지는 자녀와 관련된 발달 이론이며 6단계부터는 성인에게 해당됩니다. 제6단계는 성인 초기이며 이 시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는 친근감이냐 고립이냐입니다. 성인 초기의 젊은이들은 가족 이외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타인과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성인들은 고립감에 빠집니다.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대인 관계에도 이 성향을 유지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회관계가 삶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3번째가 사회적 욕구임을 상기합시다. 사랑이 이 시기에 몸에 익혀야 할 덕목입니다. 특별한 양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독립적인 청년기이지만 멘토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고학년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젊은이들을 멘토링 했습니다. 제7단계는 성인 중기이며
이때의 심리 사회적 위기는 생산성과 침체성입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가정 생활도 원만하다면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에너지를 오로지 자기 확대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이 시기의 끝 무렵에 이르러 침체감을 경험합니다. 재무설계 강의는 이 성인 중기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덕목은 관심입니다. 제8단계는 성인 후기인 노년기입니다.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아통합과 절망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과 실패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아통합을 이룬다면 여생과 다가올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절망감과 후회로 원망에 빠진다면 죽음의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40% 이상의 노년기 인구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막상 노년기에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능력도 없습니다. 7단계까지의 성인기에 인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덕목은 지혜입니다. 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은 지식과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킨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전 8단계의 심리 사회학적 위기, 즉 기회와 위험은 자아통합성과 절망감입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아통합을 이룬다면 여생과 다가올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포함하여 인생의 의미와 사회 체계의 질서감을 획득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노년기의 자아통합은 성공적인 노화로 연결됩니다. 성공적인 노화는 지나온 자신의 인생과 화해를 이루며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자아통합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성공적인 노화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물질적, 정신적, 영적 풍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은 의식주 욕구가 충족되고 건강할 때 가능합니다. 정신적 풍요로움은 몰입할 취미가 있고 사회적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풍요로움은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입니다. 둘째, 후회 없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달 이론 8단계는 지금까지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아통합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와 화해해야 합니다. 남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수처럼 생각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셋째, 성공적 노화의 마지막 퍼즐은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준비입니다. 죽음은 불가사의하고 연습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육신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재무 설계와 삶의 핵심 요소를 관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행복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1789년 일어난 프랑스 시민혁명이 위대한 것은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추구라는 민주주의 대의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던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를 최초로 가져온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민혁명의 정신이 완전히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습니다. 영국 국영방송 BBC가 2005년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런던에서 25마일 약 40km 떨어진 인구 12만 명의 전원도시 슬라우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슬라우를 행복하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는 행복하기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론가와 전문 기술자로 이루어진 6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행복의 4가지 측면인 자기 자신, 관계, 일,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지원자들은 행복 헌장 10계명을 3개월 동안 실천하였습니다. 10계명은 운동하기, 좋았던 일 떠올리기, 대화 나누기, 식물 가꾸기, TV 시청 반으로 줄이기, 미소 짓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하루 한 번 유쾌하게 웃기, 자신에게 매일 작은 선물하기,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 베풀기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시민들은 행복을 찾는 흥미진진한 여행을 고마워했습니다. 이 실험을 토대로 BBC는 행복의 3요소로 즐거움, 의미, 연대를 꼽았습니다. 즐거움은 물질적, 정신적, 영적 즐거움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물질적, 영적, 정신적 풍요로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의미는 삶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연대는 매슬로의 사회적 욕구와 통합니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의 결정 요소는 유전적 결정이 50%, 의도적 활동이 40%, 환경이 10% 차지한다고 합니다. 행복은 타고난 성격과 천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도적인 활동과 환경을 바꿈으로 나머지 50%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의 슬라우시 행복 프로젝트의 행복 헌장 10계명도 행복 연습 방법입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책이 국내에 번역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12가지 행복 연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표에 헌신하기입니다. 의미 있는 2-3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둘째, 몰입 체험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정사와 직장 일에서 나를 잊을 정도로 도전적이면서 열중하게 만드는 체험을 늘립니다. 셋째, 삶의 기쁨을 의미하기입니다. 생각, 글쓰기, 그림 그리기,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삶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되새겨 봅니다. 네 번째,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감사와 인정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낙관주의 기르기입니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를 상상해 보고 일기에 적고 모든 상황의 밝은 면을 보는 습관을 기릅니다. 여섯째, 과도한 생각과 사회적 비교 피하기입니다.
문제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빈도를 줄입니다. 7번째, 친절을 실천하기입니다.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직접적이든 익명으로든 즉흥적으로든 계획적으로든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합니다. 8번째,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입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관계를 선택하여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즐기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9번째, 대응 전략 개발하기입니다. 최근에 겪은 스트레스, 역경, 정신적 외상을 견디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용서 배우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사람에게로 향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실을 일기나 편지에 적습니다. 11번째, 종교생활과 영성훈련을 합니다. 교회, 성당, 사찰에 적극적으로 나가거나 영성을 다루는 책을 읽고 묵상합니다.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몸 보살피기입니다. 신체적인 활동, 명상, 미소 짓기, 웃기를 실천합니다. 성공적인 삶의 배경 이론으로 매슬로의 인간욕구 이론,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달 이론, 성공적인 노화의 특징과 행복 이론이 중요합니다.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하위 욕구가 충족된 후에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에릭슨의 사회심리발달 이론은 인간의 전 생애를 8단계로 구분합니다. 각 단계는 심리사회적 위기와 해당 시기에 익혀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노화의 3가지 특징은 물질적, 정신적, 영적 풍요로움의 상태, 후회 없는 과거에 대한 배상, 죽음을 대면할 육신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갖는 것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행복의 요소로서 즐거움, 의미, 연대를 제안합니다. 행복은 유전적 요인이 크지만 의도적 활동과 환경 개선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 연습 12가지는 목표 현실, 몰입처럼 삶의 기쁨, 감사 표현, 낙관주의, 친절 베풀기, 인간관계, 대응 전략, 용서, 영성훈련, 몸 살피기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무 설계의 이론적 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